현재 세계가 양대 진영으로 분화하고 있다. 이것을 신냉전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간단히 세계가 양분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것을 우리가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구가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세계전쟁이 나기 어렵겠죠. 우리가 세계전쟁이 없는 100년을 살아온 셈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100년까지는 안 되는데 아무튼 상당히 긴 기간 세계전쟁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둘로 나뉜다. 둘로 나뉘면 둘로 나뉘어서 서로 영원히 멀어져 버리면 그러면 또 괜찮겠죠. 그런데 이 지구라는 공간 안에 둘로 나뉜다 하는 이야기는 반드시 서로 싸운다. 이 말의 다른 표현이다. 양분된다는 것은, 신냉전이라는 것은 이제부터 큰 전쟁이 벌어지게 돼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사람이 둘이 모여서 한없이 평화롭게 한없이 화합하면서 살면 그게 동물이겠습니까? 이렇게 둘로 나뉜다고 했을 때 한쪽은 집단주의, 한쪽은 개인 자유를 존중하는 주의,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집단주의 쪽은 전체주의, 그 다음에 국가사회주의 이런 모습을 띠고 있고, 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이쪽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둘이 이렇게 나뉘어서 대립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집단주의 쪽에 누가 가느냐? 러시아, 중국, 그리고 바로 우리 한반도 저 북쪽의 김정은 집단, 이렇게 될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쪽에는 미국, 영국, 호주, 또 일본, 인도, 그리고 유럽의 비교적 선진국들, 일단은 이렇게 크게 나눠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김정은 집단이 저쪽에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는 한은 우리 앞에 이 전선이 형성이 되겠구나. 일단 하나의 전선이 우리 바로 코앞에 형성이 되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나뉘어 있으면 싸운다. 우리하고 김정은 집단하고 대립하고 있으면 우리가 싸운다. 그런데 이게 남북의 싸움이 아니고 이제는 커다란 두 개의 진영이 싸우는 그 지점이 바로 우리 한반도의 한가운데가 된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의 위기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마 이럴 겁니다. 한반도의 위기가 꼭 발생하겠느냐?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 그러니 결국 확률은 반반이다.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 일단 한반도의 위기가 발생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위기는 100%입니다. 이제 반반이 아닌 것이죠. 특히 이게 우리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100%가 됐을 때 우리는 달아날 곳도 없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미리
여기에 대해서 잘 분석하고 대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러한 세계가 양분되는 이런 상황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게 좀 더 커지고 있다. 발생하는 게 100%인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3일 미국 국방부에서는 중국 군사 안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했다 하는 이런 정보는 이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하게 분석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따르면 중국 핵탄두가 2027년에는 700개, 2030년에는 1000개가량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전인 2020년하고는 거의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그렇게 더 핵탄두를 많이 보유할 것으로 분석이 됐다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그리고 냉엄한 그 현실, 이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목표를 설정해 놓고 지시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게 2049년까지 중국의 위대한 부흥을 달성하라. 우리가 예전에 리마연에서 그 방송을 했었는데, 그 중화주의 이거를 완성하라 하는 이야기를 서구에서는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시진핑이 제시한 이 목표, 그거를 향해서 지금까지 군사력을 증강해왔고, 바로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빠르게 군사력 증강을 해왔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49년까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과 안보 협력망을 전부 해체하라. 그리고 중국의 이익에 유리하도록, 권위주의적 체제에 유리하도록 국제 질서를 재편성하라. 이런 목표를 제시해 놓고 이것 또한 추진하고 있다. 이러고 보면 문재인 씨가 자꾸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의 안보에 해롭고,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을 무너뜨리고 하는 쪽으로 발언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것이 이것 때문인가, 이제 그런 걱정도 또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이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해방군에게 이런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중국 국경 거기에서 나아가서 인접 지역을 넘어서 이제 뻗어나가는 겁니다. 중국 국경 밖의 인접 지역 군사력을 투사하라. 이거 이렇게 대군이 국경 밖으로 쫙 뻗어나오는 모습이 그려지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틀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지침을 내렸다.
중국 밖으로 중국군이 나온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재개하라고 촉구를 하고, 한국에는 한국 내에 외국군이 있어서는 안 되고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고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문재인 씨 그리고 문재인 민주당을 비롯한 소위 좌파 정치 세력이 추구하고 그래야 한다고 하는 거하고 완전히 부합한다. 이것이 참 놀랍고 또 우리에게 이게 바로 위험이구나. 즉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한반도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육상, 해상, 항공, 화학 방어 훈련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에도 인민해방군 북부 전구 부대, 이거는 이제 분류죠. 거기에서 잠수함, 수상함, 항공기, 전투 폭격기를 동원해서 다양한 훈련을 이미 다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대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이 있는 것이죠. 이게 미국 관리가 언론에 브리핑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서, 대만에 대해서 공중봉쇄를 하고 대규모의 수륙 양용 침략도 하고 이 모든 방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농산물만 수출하고 김치만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 이런 군대를 앞세워서, 그리고 중국이라는 그 많은 인구, 그 땅, 이거를 이용해서 다시 패권을 펼치려고 하고 있다. 이미 거기에 들어섰다.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존 하이튼 미국 합참 차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군이 지금과 같은 속도와 궤도로 움직이고 미국이 거기에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러시아와 미국을 곧 추월할 것이다. 중국이 바라는 세계 제1이 되고자 하는 세계의 지배 민족이 되겠다. 그게 바로 지금 우려되는 바다 하는 것이죠. 미 합참 차장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개발 중인 모든 극초음속 무기, 모든 핵무기들은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을 해야 하고, 여기에 따라 미국은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의 그 차이가 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은 지난 5년 동안 극초음속 실험을 9번 했다. 그런데 중국은 지난 5년 동안 극초음속 실험을 수백 번 진행했다. 그러니 9번이라는 한 자리 숫자하고 수백 번이라는 세 자리 숫자, 이런 차이가 나는데, 이걸 보면 미국이 결코 중국에 비해서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러고 보니 김정은이도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습니까? 실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물론 차이는 많이 나지만 우리도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하죠. 2021년 8월에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미국은 바로 이런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대단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의 그 속도가 음속의 10배에서 20배에 달하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그 미사일 방어망으로는 그거를 방어하는 게 불가능한 상태다. 그래서 만일 중국에서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를 하게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미군이 아주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21년 11월 8일 미국의 민간 위성 분석 회사 맥사 테크놀로지라는 데서 중국군이 사막에서 미사일 타격 훈련을 하는 그런 위성 사진을 촬영을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중국군이 그러니까 11월 7일의 그 사진인데 중국 신장 북서부에 있는 루오창이라고 하는 그 인근 사막에서 미국 그 항공모함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미국 구축함 이걸 만들어 놓고 이걸 타격 훈련을 하는 이제 그런 모형을 만들어 놓은 위성 사진을 공개한 겁니다. 중국의 움직임이 이게 진심이다. 작정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죠. AP통신에 따르면 최근 중국이 미국하고 다른 국가들의 그 해군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대규모 군사력 증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무기체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군함을 격침시키기 위해서 지상, 해상, 공중으로 발사하는 그 미사일이 포함되고 그 최근에 개발한 둥펑 21D 대함 탄도미사일 이거는 항공모함 킬러라고 합니다. 파괴력이 엄청난 모양이죠. 이러한 중국의 그 무력 증강, 그게 밖으로 나가겠다는 욕구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지금 이거를 진행시키고 있고 아주 빠른 속도로 신무기들을 개발하고 이러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그 세계 지도를 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아시아 지도를 보면 위쪽에 대충 중국이 조금 있고 그러니까 서해 쪽에 중국이 주로 있고 우리 백두산 위쪽에도 가늘게 있죠. 그 위로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이런 위치에서 왼쪽으로 쭉 가다 보면 유럽하고 만나게 됩니다. 이런 지도를 두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중국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중국은 남쪽으로 대만을 향해서 지금 전진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바로 그게 남중국해 문제입니다. 단지 대만이라고 말은 하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남중국해 문제가 엮여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국이 한반도 쪽으로 전진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저 위쪽에서 그 두만강
압록강이 있는 그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북한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또 하나 남진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과 중국 사이의 그 경계 지역이 코로나19 때문에 쭉 막혀 있다가 다시 개방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중국 쪽에서 이제 많이 북한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중국이 차단을 했다기보다는 지금 보니까 북한 스스로 코로나19 때문에 철저히 다 그 폐쇄를 했다고 합니다. 뭐 지금 밝혀진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중국이 차단을 했다기보다는 북한이 했던 것이고 북한이 여니까 개방이 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중국 쪽에서는 그 난민이 발생할 경우를 생각해서 했던 차단, 그거는 또 별개로 있었죠. 그래서 북한이 지금 그 경계선을 열었기 때문에 중국은 남진이 가능하고 어떤 의미로든 남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가장 막강한 것은 사실 러시아 이런 그 적성국 중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11월 3일 이렇게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2022년부터 실전 배치하겠다. 그렇게 밝혔는데 이미 실전 배치를 했다는 뉴스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밝힌 게 이런 것입니다. 지난달, 그러니 10월이 되겠죠. 시험 발사 과정에서 잠수함과 수상함에서 쏜 tsi르콘 미사일이 지상과 해상의 표적을 타격하는데 모두 성공했다. 그래서 뭐 내년에는 실전 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2022년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또 중국이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를 할 것이고 또 북한도 보니까 이거 개발을 한다. 무슨 발사 실험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이런 적성국들이 이런 신무기들을 보유하고 개발에 성공했고 이런 우리의 위험은 상당히 커졌다. 아니 상당히가 아니고 정말 극에 달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이 남진하고 있다. 저 대만 쪽으로 그 다음에 한반도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러시아도 물론 남진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러시아가 서쪽으로 전진하고 있다 하는 그런 뉴스가 있어서 그걸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것은 바로 우크라이나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과거 구소련 시대에 우리가 후르시초프라고 알고 있는 니키타 흐르쇼프, 그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54년에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령에다가 할양을 합니다. 준 것이죠. 그리고 나서 1991년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하죠. 그래서 크림반도는 그러면 우크라이나 땅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구소련이 망하고 러시아가 들어서고 우크라이나는 독립하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 나라를 꼭 잘 지키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2014년 3월 18일
이 크림반도의 크림공화국이 러시아하고 합병조약을 체결해가지고 이게 러시아 땅으로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친러시아 성향의 이 크림 자치공화국, 그 지역이 되죠. 우크라이나로 보면은. 거기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는 독립한다 하고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편입하겠다 이걸 추진하고, 그리고는 이게 주민의 뜻이다, 국민의 뜻이다 이러면서 합병을 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그걸 통과시켜서 합병조약을 체결하고 러시아 땅이 돼버린 겁니다. 나라가 망하자면 별일이 다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뭐 이것 때문에 망한다기보다는 이게 나란가 싶은 거죠.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접경 지역에 보면 도네츠크 주라고 해서 주가 있고 루한스크 주라는 주가 있는데, 지금 이 두 곳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는 분리하겠다 이러면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잘못되면 이런 상황까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이 되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지금 그 완전한 지방자치, 지방분권 하겠다고 지금 대선 그 경선 후보들도 정말 영혼 없이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런 일 생기는 겁니다. 연방제로 간다. 그 다음에 국회에서 통일국회 열겠다. 헌법이고 국가고 다 그만두고 우리 국회, 국회나 크림반도나 똑같은 거죠. 우리 국회 입장에서 북한 김정은 집단의 국회하고 같이 회의해서 통일을 논의하겠다. 우리 서울시가 과거에 서울시가 북한하고 평양하고 회의해서 우리끼리 통일 논의하겠다. 경기도가 그렇게 하겠다. 성남시도 그런 이야기 나왔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 완전한 지방 분권이라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거다. 그거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전쟁을 하고 나라가 잘려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2021년 4월 초에 러시아에서 이 우크라이나 동부, 러시아하고 있는 그 돈바스하고 맞닿은 국경 지역에 대단위의 병력을 이동시킵니다. 그게 바로 2014년 방금 이야기한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다. 뭐 주민투표를 했는데 이 자유세계에서는 강제 병합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제 그때 이후로 가장 많은 병력을 거기다가 옮겨 놓았습니다. 이 돈바스가 2014년 러시아 크림반도 병합 뒤에 이제 여기 위치는 다르죠. 친러시아 성향의 분리주의 반군이 활동을 하는 곳인데, 이게 이제 2021년 들어서 교전이 자꾸 격화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 이 돈바스가 어떤 곳이냐 하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거를 반드시 자기네가 차지해야 하는 그런 전략적 요충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구 세계를 지키는 나토, 그 나토 쪽의 군사력을 경계할 수 있는 최후의 방어선이다. 그런데 자기들 경계선, 국경선 하면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우리가 꼭 차지해야겠다. 그거 자체가 침략자의 그 심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중국이 남진하면서 대만을 집어삼키겠다. 이러니까 최근 대만이 어떻습니까? 미군 여기 들어와서 있어라. 미국이 우리 대만을 지켜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우크라이나도 나토에 재가입하겠다. 이거는 이제 바로 이 4월 8일에 그 우크라이나에서 밝힌 겁니다. 러시아하고의 전쟁을 지금 이 반군하고 그다음에 러시아의 위협 이것으로부터 끝을 내려면 나토에 가입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아무튼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재가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 대만이나 우크라이나나 전부 아주 절박한 것을 알 수 있죠. 자칫하면 자기네 나라가 자기네 땅이 통째로 먹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21세기 세계가 양분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그 집어삼키는 이런 일들은 도처에서 일어날 거다.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절박한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문재인 씨는 어떻습니까? 이들은 나라를 지키겠다, 살아야겠다, 독립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문재인 씨 쪽에서는 유엔사 해체하고 미군 철수하고 그거 도와주려고 종전선언하자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죠. 아마도 그 잡혀먹히는 쪽을 선택하고 그걸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인가. 다른 나라들하고는 참 정반대로 가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 10월 마지막 주에 미국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조지아, 루마니아 이 세 나라를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우크라이나하고 조지아의 그 나토 가입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미국 국방장관이 이 정상회담을 하기 전인 9월 달에 푸틴이 이제 선포를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 하는 것은 그거 레드라인을 넘는 거다. 선 넘으면 좋지 않다. 이렇게 겁을 준 것이죠. 지금 이 나토 가입이라는 게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 내내 같은 무렵이죠. 푸틴이 11월 4일, 2021년 11월 4일에 크림반도를 방문합니다. 언제 가냐 하면은 러시아 이름 붙은 날인데 국민통합의 날, 이런 날에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을 찾아가서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병합한 것은 정당하다. 이런 정당성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소련의 후르시초프가 한 거는 뭐 상관없고 이런 것이죠. 이때 푸틴이 가서 러시아 내전 희생자 추모비에 헌화도 했고 그리고 그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 러시아는 이 크림반도를 병합함으로써 역사적 통일성을 되찾았다. 크림반도와 세바스토폴은 러시아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러시아 국민의 주권이며 자유롭고 확고한 의지이다. 그 땅 삼키고 내놓을 수 없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11월 4일에 여기를 갔는데
이틀 전인 11월 2일 러시아 군대 9만 명 규모의 러시아 군대를 흑해 그리고 이 국경지대에 배치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당연히 반박을 하죠. 위협을 느끼니까. 근데 러시아가 한 말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본 것 같다 싶은데 러시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의 영토 안에서 이루어지는 군사 장비 이동, 군대 이동은 전적으로 우리 러시아의 일이다. 상관 마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러시아는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도 누구도 위협한 적이 없고 누구에게도 위험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김정은이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죠. 김정은이가 자기네 그 대규모 그 군사 장비와 군인을 휴전선 부근에 다 갖다가 배치해 놓는다. 아, 이거 우리 땅 안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우리는 과거에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다. 아, 요거는 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김정은 집단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마 그럴 겁니다. 김정은 집단이 휴전선에 대규모로 군대를 배치하면 이번에 그러겠죠. 아, 우리 민족을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미군을 몰아내려고 하는 거다. 우리가 개발하는 각종 무기는 미군을 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남조선의 파시오 정권, 파시오 정부를 쳐부수기 위한 거다. 미군의 앞잡이.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러고 보면은 러시아가 일단 서진 중이다. 서쪽으로, 우크라이나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1954년 이전 상황으로 가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물론 러시아는 남진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남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 한반도 입장에서는 1950년 6.25 동란 당시의 판도를 다시 형성하고 있다. 그쪽으로 가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러시아가 이 한반도 쪽으로 남진을 할 것이다. 이걸 같이 그려볼 수 있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병력 증강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관한 뉴스입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병력을 증강하는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하는 이 내용을 러시아 측에 경고하고, 그리고 러시아는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는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CIA 번스 국장을 러시아로 파견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1월 2일과 3일 번스 국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러시아의 연방안보회의 서기를 만나고 대외정보국 국장을 만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11월 8일에는 푸틴 대통령이 미국 CIA의 이 번스 국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죠. 이번 전화 통화에서 번스 국장은 우크라이나 국경에 러시아가 군사력을 증강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하게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 러시아가 서진을 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우려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이 남중국해로 대만을 향해서 그리고 이 한반도를 향해서 남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역시 우려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의 지도를 펼쳐놓고 이렇게 유라시아 대륙이 있고 우리 한반도가 있고 일본이 있고 그리고 이쪽이 유럽, 아프리카 이렇게 되죠. 이 유라시아 대륙을 봤을 때 일단 러시아가 서진을 하고 있고 한반도 쪽으로 남진을 하고 있고 중국이 남중국해 쪽으로 남진을 하고 있고 한반도 쪽으로 남진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움직임을 기본적인 방향을 미리 알고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계가 양분되는 시기에 세계 패권의 움직임을 제대로 읽어야 하겠죠. 지금 우리의 상황은 이제 중국에게 또 러시아에게 침공을 당하는가? 그게 뭐 전에 같으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하겠는데 지금은 신냉전이고 세계가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가 그 접합점에 있다. 이런 면에서 이것은 아주 중대한 국면이다. 그걸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건국해서 70여 년의 세월 동안 우리 선조들의 땅인 압록강, 두만강 최소한 거기까지 우리 영토를 회복하고자 그런 뜻을 품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사실 거기를 넘어서서 고구려의 옛 땅까지 차지하자. 뭐 아니면은 또 저쪽 그 중국의 동해안 거기도 우리 땅이었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70여 년 그런 우리 땅을 회복한다 하는 꿈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지금은 휴전선을 허리가 잘린 휴전선을 기준으로 이게 충청까지 밀리느냐 부산까지 밀리느냐 이런 일을 겪게 될 수도 있겠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처럼 역사의식도 없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도 없으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이 닥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